또는 책의 바다처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충분히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와 도서관 이용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빌 게이츠는 나를 키운 거는 한 권의 책과 마을 도서관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도서관은 굉장히 아이들이 비밀의 숲처럼 또는 책의 바다처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충분히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도서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목적 없이 산책하듯이 가서 가볍게 그냥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만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참새 방앗간 지나가듯이 목적 없이 그냥 툭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또 여기서 이런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도서관 자체를 좋은 놀이공간 또는 뭐 키즈카페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쉽게 접근성이 쉽게 많이 가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목적 없이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보물찾기 하듯이 좋은 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권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아이들 데려가면요, 보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문학 쪽에 동화책 쪽만 본다던가 아니면 캐릭터가 있는 책만 본다던가 어떤 만화로 된 학습 만화만 본다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은 100번대에서 한번 우리 보물을 찾아볼까? 여기에서 가장 좋은 글귀나 또는 소개해주고 싶은 책 있으면 한 권만 뽑아와,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보물을 찾듯이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서관에는 책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문화적인 행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서관별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꿈소라고 해서 아이들이 월별로 뭐 코딩을 하거나 로봇에 관한 거나 만들기나 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도서관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컵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가 책을 읽고 어떤 기와집 같은 걸 만들기도 하면서 책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그런 문화 프로그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이 잡지나 만화나 신문이나 여러 초청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물이 꼭 책뿐만 아니라 어떤 시사 잡지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고, 과학 잡지나 사회 잡지 또는 신문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읽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호기심과 또 경험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진 분류표를 활용한 독서법은 어떤 건가요? 네, 십진 분류표는요, 세상의 모든 책들을 10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서 정리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숫자 000부터 900번대까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세부 분야로 세분화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000은 총류, 어떤 백과사전 또는 컴퓨터, 도서관학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고요. 100번대 책은 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번대에는 종교서적이어서요. 힌두교, 불교, 기독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300번대에는 사회과학 책들이 있습니다. 400번대에는 언어에 관련된 책이 있어서 중국어, 일본어, 한자 이런 속담 관련된 책들이 있고요. 500번대에는 자연과학 책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명이나 화학이나 물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번대에는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의학이나 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과학들을 풀어내는 책들이 있고요. 700번대에는 예술, 스포츠, 미술, 음악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800번대에는 문학에 관련된 책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겨 찾는 동화책이나 소설책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900번대에는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800번대
7번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구역만 많이 드나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사실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책도 소개시켜주면서 이 세계를 점점 확장시키고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읽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섹션을 정해서 그 분야에서 책을 한 3권만 골라줄래? 이렇게 권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00번, 4월에는 100번대, 5월에는 200번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고르지만 이쪽 섹션에 가서도 한 3권만 찾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분야에서 아이가 이 책 제목을 쭉 보면서 이 분야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이건 좀 궁금하다. 나 이거 알아보고 싶었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가 책을 골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동화책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알고 싶은 재미있는 책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 접하지 않은 분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2번째는요, 이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다 모두 뽑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고래에 대한 거를 알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 고래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싹 다 뽑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래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는 이런 고래가 있고 이런 바다에는 어떤 고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을 탐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다음엔요, 십진 분류표를 아이들이 가지고 퀴즈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한 책은 몇 번째 있을까? 라고 하면은 500번째를 찾아본다든지 동화책은 몇 번째일까? 하면 이제 800번째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 십진 분류표에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1번부터 900번까지 색칠하게 한번 하는 표도 만들어 봤거든요. 100번째 책 하면 색칠하고 300번째 책 하면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럼 700번째 책을 이번에 안 읽었네? 라고 하면 다음엔 700번째 책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색칠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넓혀가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계획적으로 꼭 읽혀야 할까요? 네. 책을 계획적으로 읽힌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이 쪽수를 정해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때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이들이 억지로 읽히면 뭔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에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거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책에 친숙함을 느끼고 좋아한다라고 여겨지시면 아이에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 독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8시에서 8시 반만큼은 우리 같이 집중해서 책 읽는 시간을 갖자라고 시간을 계획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이 쪽수를 계획해서 우리 하루에 30페이지씩 이상은 꼭 읽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다독을 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독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아직 좀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데 책의 양만 이렇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훑어 읽는다거나 아니면 띄어 읽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책 읽기에서 이 훑어 읽고 빠르게 읽는 것이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부분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깊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필사하고 기록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쪽을 읽더라도 부모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는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갖는다든지, 또는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천천히 읽거든요.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짧은 부분이라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깊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100권 읽기
뭐 아니면은 뭐 이 전집 다 읽기 뭐 이렇게 목표를 두시면 아이들이 그냥 빨리 읽어버리는 거에만 목표를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다양한 목표를 세우셔서 아이와 좀 레벨업 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